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한 남자가 호텔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5명의 괴한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목적지는 대한해협 한복판이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몸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바위가 매달렸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김배중,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후보, 그리고 27년 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자국의 정치인을 외국 땅에서 납치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사건. 남자왕의 사건 저장소, 김배중 납치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친민당 후보 김대중은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박정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해 5월 김배중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지원을 가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골반을 심하게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1972년 10월 김배중은 다리 치료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머물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월 17일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해지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해외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일본에 남은 김대중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약칭 한민통을 결성했고 초대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에 맞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국내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며 귀국을 종용했습니다. 김대중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내 손발을 묶어버릴 뻔한 거짓말입니다. 회유가 실패하자 중앙정보부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7월 19일 KT 공작계획서, 자세한 암살 계획이 담긴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가 직접 내려졌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층 2212호. 김대중은 민주통일당 당수 양일동, 국회의원 김경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담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계 거물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괴한 5명이 들이닥쳐서 마취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김대중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마취제의 양이 부족했는지 김대중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몽롱한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일본인 남녀와 마주쳤습니다. 김대중은 일본어로 외쳤습니다. 다스케테,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야쿠자의 싸움인 줄 알고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김대중은 차량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괴한들은 고베의 한 안가로 김대중을 데려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았고 다시 차에 태워 1시간을 달려서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로 갈아탔습니다. 오사카항에 정박해 있던 536톤급 공작선 용금호. 김배중은 그 배에 인계되었습니다. 1973년 8월 9일 오전 8시 45분 용금호가 오사카항을 출항했습니다. 선원들은 김대중을 배 밑 선실로 끌고 가서 손발을 다시 묶었습니다. 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그 위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목과 왼발목에 각각 수십 킬로그램의 바위를 매달았습니다. 등에는 판자를 붙여 몸과 함께 묶었습니다.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바다에 후카가 많던데. 소미불을 씌워 던지면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 수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훗날 김대중은 여러 차례 기독교 행사에서 이 순간을 간증했습니다. 배 위에 묶인 채 예수의 형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사태에 대한 정보는 한국 내 미국 핵심 인사들에게 다급히 전해졌습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 그는 CIA 한국 지부장 도널드 그레그에게 다급히 지시했습니다.
박정희는 24시간 동안은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 안에 찾아내도록 하라. 그레그 지부장은 직접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어 경고했습니다. CIA 요원들이 즉각 김대중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IA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김대중이 대한해협을 항해 중인 소형 선박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비브 대사는 직접 청와대로 달려가는 대신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정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살해되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용금호가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김대중은 눈이 번쩍하는 불빛과 굉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다. 선원들이 황급히 뛰쳐나갔고 배와 비행기가 30분 넘게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을 벌였습니다. 이 비행기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변했고 그때 용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원들은 갑자기 김대중의 복면을 벗기고 손을 풀어줬습니다. 갈증을 호소하는 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배에 태운 지 53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73년 8월 11일 늦은 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12일 오전 구급차에 태워진 김대중은 수면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어느 2층 건물 아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차에 태워졌습니다. 1973년 8월 13일 밤 10시 15분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 교회 앞 납치된 지 129시간 만에 김대중은 풀려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중앙정보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손발이 묶였던 자국과 터진 입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락을 위시한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수사를 이유로 사저에 기자와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는 2달 넘게 지속되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개입설을 부정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자들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권 침해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한일 정기 강요 회의가 연기되었고 대륙붕 석유 탐사를 위한 한일 교섭도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영향력 행사와 한일 간의 절충 끝에 사건 발생 86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1973년 11월 2일 김종필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단히 불행한 일로서 각하와 일본 국민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된 외교관 김동은 서기관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했습니다. 일본이 타국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추방한 사례는 역사상 단 4차례. 이 사건이 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벌어진 일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박정희 본인이었는지는 지금도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1974년 박정희는 미국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을 만났을 때 자신은 이 사건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물어 이후락을 중정부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락은 1980년 다른 증언을 남겼습니다. 박정희가 직접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훗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박정희는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희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이후 1980년에도 한 번 더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가까스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시작된 납치. 대한해협 바닷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한 정치인. 그를 살린 것은 우연히 작동한 국제정치의 균형이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자국의 정치인을 암살하려 했던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충격이 아닌 기록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